안녕하세요. 새법률산책 김지라입니다. 요즘은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여행들 많이 가시죠? 혹시 이번 주말에도 여행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휴양지는 아무래도 제주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주도가 최근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과 급작스러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 봤는데요.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와 난개발을 막고 아름다운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대표적 관광지, 아름다운 섬 제주.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관광객과 인구, 이에 따른 부동산 과열 현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인 토지 소유가 말 그대로 급증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제주도 전역에 걸친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과 대형 개발 사업 추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우리 제주도는 청정인데 우리 환경이 물란해서 에이도리쾅 사는 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 우리 동네에 와서 어떤 활성화 경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엇갈리는 반응 속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한 법적 지원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주도 지역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0배까지도 치솟았고 두세 배 상승한 곳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올레길과 저가 항공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도드라졌는데요. 2011년 중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귀농 귀촌 인구 증가와 젊은 층의 제주도 이주까지 더해져 201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60만 명을 넘어선 제주도 인구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했는데요. 관광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상권 시설. 우리가 제주도의 한 신제주 지역이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데서는 지금 땅값이 막 한 2, 3배 이상 급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랐는데요. 일단 제주도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들 수용할 그 관광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이와 같은 그 시설을 중국 자본 또한 또 외지 자본 이와 같은 자본들이 제주도의 신제주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제주도의 최근 인구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면서 제주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 은퇴 후에 제주도에서 이제 펜션 운영이라든지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토지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상승되는 두 번째 원인도 되고. 그렇다면 이 같은 제주도의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어떤 활성화 경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떤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른 물가까지 덩달아서 오르니까 땅 가지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집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제주도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 점 등이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하게 그 제주도에 투자를 해야 될 이런 분들, 그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토지급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급등으로 해가지고 제주도의 토지주와 비토지주 간에 상당히 그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외지 자본이 제주 이제 토착 자본을 어떻든 이렇게 침식시키는 그런 그 작용을 하고 있다. 제주도 땅값 상승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매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특히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매입.
이것이 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소유 현황은 어떠할까?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도 토지는 2011년 951만 제곱미터에서 2014년 9월 기준 1,550만 제곱미터로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이 중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매입. 토지 매입 면적도 2011년 141만 제곱미터에서 2014년 9월에는 799만 제곱미터로 급증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주도 내에서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을 제친 상태에서 중국 토지 소유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인 토지 소유가 말 그대로 급증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겨우 한 7,0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하면 592만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몇백 배 이상의 토지 급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의 큰 특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국인 토지 소유 비율은 제주도 전체 면적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중국인 토지 점유의 그 면적이 제주도 전체 면적이 0.3%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인의 토지 소유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토지를 매입을 해서 소위 말하는 리조트 중심의 토지 매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소규모의 부동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라든지 쇼핑, 또 소규모의 호텔 이런 쪽으로 매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 자체의 이 관광의 수요를 창출하고 자기들끼리 소화를 하는 악순환적인 이 소비 패턴, 관광의 어떤 그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비 성향의 특성에 맞게 구매력을 높이는 어떤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의 복합 리조트 중심의 어떤 그 개발 이루어지는 것도 실제로 부작용도 파생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개발 방식의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국 자본이 현재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은 어디일까? 대표적인 곳은 대규모 헬스케어 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서귀포 시내 지역과 자연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송악산, 서달오름 인근인데요. 이곳은 특히 오랫동안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돼 온 데다 개발하게 될 경우 훼손 우려가 큰 지역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산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발고도 200에서 600 사이에 있는 지역을 통칭해서 중산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지대 해안 지역하고 이제 한라산 보호구역을 완충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이곳에는 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습지라든가 뭐 곶자왈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필요하게 보호해야 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지금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송악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질이 약한 곳입니다. 이게 수성 화산체이기 때문에 이게 층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붕괴가 잘 일어나는 곳이고, 현재도 절벽 사면으로는 지금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곳에서 공사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진동이 발생할 것이고, 그 진동이 거기에 있는 지질 구조상 붕괴 행위를 더 재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쪽에서는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제주도 내의 땅값 상승과 외국 자본의 잠식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해당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완책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 이런 걸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받는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섬으로 되어 있다 보니 많은 그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엄청난 이 자본들이 제주도에 와서 땅을 사고 있는데 이게 투기성 자본인 경우도 많이 있고 시골 농어촌 지역에까지 가서 땅을 사가지고서 마을 공동체가 깨지는 부분들도 있고 난개발, 환경 파괴까지 갖고 올 그 위험이 있었죠. 뭐 제주도의 가치를 외국인들이 알아서 제주도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서 외국인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땅을 매입할 때에는 제주도지사에 허가를 얻도록 하는 그런 식의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 고시하도록 했으며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 및 허가 절차,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더불어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외국 자본의 투입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중됐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50만 달러 또는 5억 원 이상의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요. 제주도는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투자이민제가 지금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 투자 규모 50만 불 이상 그 부동산 구입 시에는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너무 낮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50만 불 투자에 더해서 채권을 5억 원 매입할 경우에 이제 주는 방안과 그리고 지역적 제한 부분을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장 중에서도 부동산 구입이나 분양 같은 특정 사업에 치우친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고 그 다른 일반적인 뭐 테마라든지 이제 휴양, 교육의료 같은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 지역 주민, 개발 주체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해버리고 부동산업자는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는 개발 투자에게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개발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를, 장기 임대를 주게 되고 또 개발업자는 거액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 없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세이브된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주민과 개발업자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을 경우에 제주도가 인센티브로 적극적으로 유도해가는 이렇게 해서 행정과 지역 주민과 개발업자가 상생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좀 맞지 않은가. 제주 자연과 환경 지키기,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제주도 투자와 개발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고려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보석, 다이아몬드라는 얘기를 들 정도로 청정함도 갖고 있고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또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죠.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역시 발전을 해야죠. 또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와서 좀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이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입장이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건전한 자본이 투자돼서 고용도 창출하고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저희도 사람의 염없는 일뿐만 아니라 뜻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청정자연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섬 제주. 그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철저한 보완을 거쳐서 그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화 폭행 사건. 인천 부평 어린이집 교사의 주먹 폭행 사건.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원장님도 좀 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대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여야가 일제히 대책위를 구성해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폭행이 잊을만 하면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폭행에 방치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법안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인데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영유아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 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교사, 원장의 자격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다시는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큰데요. 특히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보육교사에게서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교사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인성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1급 보육교사에 한해 인성교육 분야의 보수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는 해당 시도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즉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지 않았던 2, 3급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야의 움직임들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의료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살면서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하다면 정말 최고겠지만 또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는 곳 역시 병원인데요. 최근 이 복지가 화두인 만큼 2015년 의료 복지 분야에도 달라진 점들이 많은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1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 병원에서도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하며 70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선택진료 지정 비율은 축소되고 상급 병원의 일반 병상과 포괄 간호 서비스도 확대 운영됩니다. 보건소마다 가장 붐비는 곳 바로 예방접종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시기별로 꼭 해야 할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 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일부 예방접종을 저도 맞추려고 알아봤더니 2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예방접종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 영유 아기들은 예방접종이 얼마나 돼요? 한번 수쳐 보실래요? 만 12세까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예방주사만 13가지. 여기에 권장 예방접종까지 합하면 대략 18종이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으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은 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다 맞춰야지 이제 아기가 건강하게 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해 달라지는 의료복지 중 하나가 바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 A형 간염 무료 접종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A형 간염이랑 다른 예방접종들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당연히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A형 간염을 맞았거든요. 8만 원, 9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아기도 똑같겠죠. 네.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A형 간염은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총 2회 접종하는 권장 예방 접종이었는데요. 오는 5월부터 국가 예방 접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총 16만 원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A형 간염은 어떤 질병인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급성 질환인데요. 이로 인해서 구역, 구토, 권태감,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성인기에는 아주 심각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전국 7천여 개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이 가능한데요.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무료 접종은 총 14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접종도 확대돼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작년 겨울에 맞았죠. 구청에서요. 근데 왜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안 맞으시고 구청까지 가셨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안만 해도 토나길. 올해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대요. 어떠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 근거리에서 맞으면 좋겠죠. 안만 해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독감 예방 주사가 무료로 접종이 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어떠세요? 좋지요,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서 맞으니까 편안하죠.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은 매년 가을 시행되는데요.
그동안 보건소까지 와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이동하거나 오래 기다리시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접종률이 내려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접종률을 올리고 대상 질환의 유병률을 낮춤으로써 전 국민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새해에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바로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확대입니다.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연령대를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춤으로써 본인 부담 비용을 줄였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큰데요. 앞으로 얼마나 지원이 확대가 되는 건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은 거의 한 60만 원 정도에 지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 조금 넘게 아마 이 의료비 지출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하는 게 상당히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게 저작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영양 상태나 이 체력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갖추면서 삶의 질도 좀 올리고 노인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당초의 목적입니다. 2015년 달라지는 의료복지제도 세 번째,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분 개선입니다. 3대 비급여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말하는데요. 올해 이 세 부분의 본인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 병원별 80%에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진료 과목별 약 65%로 축소시키고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확보 의무를 기존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럼 선택진료비와 이 상급병실 보험 적용 같은 경우는 환자 부담이 얼마나 경감이 되는 건가요? 병원에 가시면 3명 의사 중에 적어도 1명은 선택진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지금 건강보험 적용 병상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1인실이나 2인실, 3인실이 너무 많아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70%까지 확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일반 병상을 이용하시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또한 환자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올해부터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하루 8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5천 원에서 6천 원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3대 비급여 쪽이 전체적으로 약 한 2조 가까이 지금 국민의료비 쪽에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조치를 완료하면 거의 한 반절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환자마다 케이스는 상당히 다르시겠지만은 예전에 나왔던 의료 비용보다 한 반절 정도는 덜 나오게 되는 형태로 의료비 부담이 좀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요. 새해 개선된 의료복지제도로 보다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새해부터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지원 액수도 인상되며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녘 산책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밤새 내리던 그 푸른 비도 거쳐가고 슬프던 날이 가고